지난 5월 말에 나온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 결과입니다.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 비율은 102.2%인데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1위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초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 원. 그런데 여기엔 우리나라에만 있는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은 1,058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둘을 합하면 2,925조 3천억 원으로 3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당연히 1위이고 2위와의 격차도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2017년 말 770조 9천억 원에서 2022년 말 기준 1,058조 3천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5년 만에 287조 4천억 원, 37.3%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최고가를 찍은 건 지난 2021년 9월. 이때 맺었던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2년 사이 전셋값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13.6%) 국제결제은행이 분석한 지난해 한국 가계 부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입니다. 조사 대상은 세계 주요 17개국. 이 가운데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1위인 호주와 2위인 한국에 이어 캐나다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도 지난해 기준 DSR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고도 이어집니다.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던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4차례나 거듭 낮춘 데 이어 가계부채 위험까지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 대부분은 2000년대 중반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실대출 위험을 줄였고 가계 부채 상환 비율 역시 2007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벨기에, 프랑스, 한국, 스웨덴 같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계 부문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빚을 최대한 줄이는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거꾸로였습니다. 3위라는 결과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가계부채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왜 늘었을까? 먼저 공급 측면, 즉 빚을 내주는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수요 측면, 즉 빚을 지는 입장에서 보면
주택 등 자산 투자 목적 때문입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가 한몫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가계부채를 늘리면 수익이 늘고 수요자 입장에선 빚을 쉽게 지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산 불평등 문제도 심화합니다. 이는 IMF의 이딴 경고와도 일치합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